韓日本海交流トゴランの初日に協調と連帯により交流権を築いていくことがの段階に到達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 stance in terms of decision making. Of course, resources and other things. 수상의 예외를 제외하고 여기는 동해안에 연해 있는 일본의 항구 도시 니가타입니다. 저는 지금 북한의 수송선인 만경봉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많은 교포들을 북한에 보내어 우리에게 분단의 아픔을 더해주고 많은 한을 남겨주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 니가타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도시는 이제 더 이상 한의 도시만은 아닐 것입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세계 경제 블록화 현상을 타고 이제 이 도시 니가타가 환동의 경제권을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영일 만에 짙푸른 동해를 건너 일본 열도 허리에 위치한 니가타현. (1868년) 개항을 한 니가타항은 당시 일본 5대 항구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경지 면적 19만 5천 헥타르의 벼수항량은 73만 톤으로 옛부터 농업 중심의 조용한 지역이었다. 일본에서 가장 긴 367km의 시나노강과 수량이 가장 많은 아가노강 연변에 위치한 니가타 시는 오늘날 인구 50만의 항구 도시로 변했으며 21세기 환통해 시대의 국제적 교류 거점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원래 이 지역은 고시까리란 쌀로 이름이 높고 그 쌀로 빚은 청주가 유명한 고장으로 청주의 종류만도 100여 가지가 넘는다. 또한 쌀로 만든 과자 생산량은 일본 전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니가타는 일본에서도 청주와 쌀과자 산업의 전진기지인 셈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쌀 수입 개방의 압력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수입 자유화의 물결, 국제화 시대의 급속한 변화를 니가타 도민들은 어느 누구보다 민감하게 느끼며 지금 21세기를 향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니가타 21 전략 프로젝트, 21세기 환동해 경제권 시대에 대비한 그들의 계획이다. 일본 제1의 시나노강을 낀 니가타, 물의 도시답게 환동해 시대의 최전선 기지로 거듭나서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250만 도민이 항만과 공항을 비롯한 도시시설 정비로 환동해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젓고 있다. 신한호강 하류에 있는 니가타 서항은 1868년 개항한 국제무역항으로 지금은 여객선항과 상업항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그리고 서항은 북송선인 만경봉호가 드나드는 곳으로 일본에서 유일한 대북한 무역의 관문이기도 하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드나드는 여객선들만 봐도 서항이 21세기 관광에 대비해서 점차 여객선 전용 부두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현재 서항의 접안 능력을 보면 수심 7.5m에서 11m에 2,000톤에서 2만 톤까지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33개나 된다. 고치라에 여기 있는 게 전부 민영화된 이 링고의 지역. 특히 서항에서 눈여겨볼 것은 민영화된 항만 부두 주식회사인 링코 회사다. 임항 관련 부두 시설을 일부나마 민영화해서 개발하고 있는 이 회사도 21세기를 대비해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私の会社リンコと申しまして信濃川の河口に 현재 저희 링코는 서항 하구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항은 상업항으로, 동항은 공업항으로 발전될 전망이어서 저희 회사는 여객을 중심으로 한 여객터미널과 국제 페리항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정부와 현의 제3섹터 사업이 될지 저희 회사 단독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21세기를 대비해 서항을 새롭게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한 서항은 21세기에 대비해서 새로운 여객 전용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21세기 환동의 시대에 대비한 서항의 개발 계획을 보면 중앙부두에 수심 10m 안벽 2개와 수심 7.5m 안벽 1개를 사업비 23억 9,800만 원을 들여 건설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리고 서항 입구 지역엔 수심 12m와 8m, 7.5m 안벽을 건설하는데 39억 2,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해안 지역에 수심 14m와 10m 안벽을 건설하는데 66억 6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여객선 전용 부두 정비에 60억 6,700만 원, 해저터널 공사에 906억엔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워터프론트 계획의 일환으로 1996년에 완공될 해저터널 공사는 현재 동항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다. 동항과 서항을 잇게 될 이 터널 공사의 전체 길이는 무려 3,260m. 그중 신한호강을 가로지를 해저터널 길이만도 936m에 이른다. 전체 8개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 반이 완공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 반이 완성되면 제관을 닫은 다음에 해저를 들여보내서 물을 채운 다음에 그 부력을 이용해서 띄웁니다. 그래서 동항에서 니가타 서항까지 해상을 이용해서 그 부력으로 해상으로 운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해저 터널 공사가 완공되면 니가타시는 21세기 물의 도시로서 새로운 면모를 보일 것이다. 워터프론트 계획이란 서항과 동항을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정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에서 제일 긴 시나노강과 수량이 가장 많은 아가노강을 개발하고 해안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물과 푸르름의 도시로서 도시의 산업적 기능과 함께 정감과 여유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서항의 정비뿐만 아니라 21세기 환동의 시대에 대비해 항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이 동항이다. 니가타시에 있는 2개의 항구 중 국제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동항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러시아 배가 도착해서 목재를 내려놓고 있으며 저쪽에는 한국 부산에서 도착한 컨테이너가 적화되어 있어 환동의 경제권 시대에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이미 100년 전에 일본의 5개 주요 항구로서 개항한 이 니가타항은 환동의 경제권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고동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그 현장에 서 있습니다. 1969년에 개항한 동항은 본격적인 공업항으로 배후 임해공업단지의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21세기에 대비한 발빠른 항만 정비에 힘입어 거대한 컨테이너 부두에 각종 화물들이 끊임없이 하역되며 니가타항의 수출입 물동량은 늘어만 간다. 니가타 동서항의 수출입 총 화물량은 3,050만 톤. 그중 국내 이입과 수입이 70%를 넘는 수입 위주의 항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동항의 접안 능력을 보면 수심 7.5m에서 14m, 톤수는 5,000톤에서 6만 5천 톤까지 접안할 수 있는 안벽이 19개나 설치되어 있다. 이런 부두 시설 외에도 니가타 동항은 에너지 공급 기지와 외국 무역 컨테이너 기지를 계속 확충하고 있다. 21세기 환동의 시대에 대응하는 동항의 공공부두 정비 계획을 살펴보면 동항 서쪽 부두지구에 앞으로 196억엔을 투자해서 수심 14m 안벽을 2개 건설할 예정이다. 그리고 동쪽 부두지구에는 수심 13m 안벽 1개와 10m 안벽 2개를 건설하는 데 70억 3,900만 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남쪽 부두지구엔 수심 10m와 7.5m 안벽을 각 1개씩 건설하는 데 16억 9,400만 엔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니가타 동항은 2000년대엔 5만 톤급의 배가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환동의 중심의 국제무역항으로서 그 면모를 새롭게 하게 될 것이다. 한편 동항 배후지엔 항만 관련 기업들이 줄겨 들어서 있다. 예, 이쪽을 보면은 지금 그 항만과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계속 유치되고 있는데 현재 그 니가타항의 공업단지의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동항 공업지대는 1963년부터 항만 전체 부지 1,533헥타르 중에 909헥타르를 2000년대까지 정비해서 환일본해의 거점 공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909헥타르의 공업단지 중 지금 780헥타르가 정비되어 120여 개 기업이 유치되었으며 그중 제조업이 59개소, 비제조업이 45개소, 기타 기업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특성은 우선 항만 이용 기업들과 하이테크 관련 기업 그리고 고부가 가치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항의 에너지 기지는 물론이고 각종 항만 관련 첨단 산업들을 유치해서 동항을 21세기 환동의 시대의 거점항으로 개발하려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그리고 이들은
환동의 경제 불혹화를 미리 예견하고 이처럼 뛰어가고 있는 것이다. 先ほどもちょっと申しましたけども、韓日本海上の諸国が、私は저는 21세기 환 동북아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러시아의 시장 경제 체제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지만 그들 나름대로 극동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일본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꾀하는 자세를 봤을 때 앞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또한 남쪽 지역보다 홍룡 강성 등 동북아 지역에 다소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쪽의 발전 과정을 봤을 때 앞으로 동북 지역에도 충분한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보나 최근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수립을 보나 21세기 환 동해안의 새로운 경제 블록화 시대가 필연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그 서막은 열렸습니다. 저희 현의 쪼에쯔시와 포항 상공회의소와의 경제 교류가 진전되고 있으며 곧 인적인 왕래 교류가 수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 투자 환경 정비 주식회사 환동해를 향해 뛰고 있는 니가타의 발빠른 행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회사는 블라디보스톡에 사무실을 개설해서 러시아 지역의 투자 정보를 수집한 후 이 회사의 주주인 58개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에 대한 상담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러시아의 현실을 직시하며 이들은 투자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 진리입니다마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므로 사회주의 체제로 뒤져 있는 극동 러시아는 그만큼 투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의 극동 지역은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중국, 북한, 일본 이런 환 동북아권이 인접한 일본 열도 안쪽의 일본해가 외측 바깥쪽의 태평양 연안의 일본과 자리바꿈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 회사는 연해주로부터 블라디보스톡 국제공항 건설 의뢰를 받아놓고 지금 채산성을 검토 중에 있다. 이처럼 니가타는 민과 관이 하나가 돼 특히 시베리아 지역에 관심을 갖고 환동의 경제권 시대를 향해 저 멀리 뛰어가고 있다. 니가타 현에서도 블라디보스톡과 오타루, 사할린, 와니노를 연결하는 항로를 예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민간 차원으로 블라디보스톡, 니가타, 부산 간의 삼각 항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선박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금 한국의 부산이 적체 현상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포항항의 기능이 점점 강화되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21세기를) 향해 뛰고 있는 니가타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취재팀은 취재 기간 중에 열린 92 니가타 축제에서 니가타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저력을 볼 수 있었다. 전 시민이 열광적으로 참여하는 각종 행사는 가히 장관이었다. 니가타에서 가장 유서 깊은 반다이교를 꽉 메운 사람들의 열기. 남녀노소, 국적의 차별 없이 누구나 함께 참여해서 남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단결된 힘과 화합의 정신. 바로 이것이 21세기를 향한 니가타의 거센 추진력이며 21세기의 저력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온 시민이 하나가 되는 이 엄청난 저돌적인 힘으로 니가타 시민들은 21세기 전략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추진시키며 21세기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환동의 시대에 대비한 니가타 21 프로젝트 중 항만 개발 계획 외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니가타의 21세기에 대비한 교통망 정비 계획이다. 그것은 니가타의 현의 중심 도시 니가타시입니다. 우리는 그 니가타시를 공중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항 및 항만의 확충, 도로 교통망의 정비 등을 통해서 다가오는 21세기 환동의 경제권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니가타시의 힘찬 맥박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니가타시의 고속도로망은 1985년 동경과 연결되는 관월 고속도로가 개설됐고 그 후 3년 후인 1988년에는 오사카 교토와 연결되는 관동 고속도로가 개설됐다. 그리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동서항의 물동량을 충분히 처리하기 위해 후쿠시마현 센다이시와 연결되는 동북횡단 고속도로를 건설 중에 있다. 그리고 니가타와 태평양 연안의 이와키를 연결하는 국토개발 간선 자동차 도로를 새롭게 정비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한편 니가타 국제공항은 하바로브스크, 이루크츠크와 서울에 대해 현재 정기적인 운항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갖고 있는 3개의 러시아 항로 중에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한항공도 1979년 취항해서 서울과 니가타를 주 4회 왕복하고 있다. 니가타 국제공항에 대한항공의 여객기가 경쾌하게 내리고 한편에선 러시아의 화물 수송기가 분주하게 뜨는 것을 보면서 환동북아 국제항로의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 같은 환상에 젖는다. 이처럼 니가타 국제공항 역시 증대되고 있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 동해 측의 환동의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2000m의 활주로를 2500m로 늘리는 공사를 지난 90년에 착공해 오는 96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60년의 역사를 지닌 니가타 공항은 이제 환동해 시대의 중심 국제공항으로 변모될 것이다. 21세기엔 대형 전보 여객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국제공항으로 변모해 환동의 창구가 될 것이며 앞으로 블라디보스톡, 베이징, 평양, 부산, 타이베이의 정기 항로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하바롭스크 현재 니가다 공항은 환동북아 시대의 창구로서 니가다 공항의 정비가 진척되고 있으며 앞으로 블라디보스톡, 부산, 하얼빈, 타이베이, 평양 등의 정기 항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본 교통의 대동맥은 신간선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열도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신간선에서
동경과 니가타 구역은 허리띠 역할을 하고 있다. (1985년) 개설된 신간선은 니가타에서 동경까지 1시간 반이면 달려갈 수 있다. 달리는 신간선. 니가타는 큰 산 너머에 있는 후진 곳이요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나라로 들어섰다는 설국이 되기를 이제는 거부하고 있다. (21세기를) 향해서 각종 교통망을 정비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니가타는 공항에서 내려 바로 신간선을 탈 수 있도록 국제공항과 신간선역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보에 전력을 쏟고 있다. このプロジェクトは韓日本海時代に対応するプロジェクトだけで 니가다 21세기 전략 프로젝트로 앞서 소개한 항만과 공항 정비 계획 외에 시속 100여 킬로미터의 고속 화물 여객선인 테크노스 폴라이너의 건조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배가 건조되면 한국의 부산과 블라디보스톡에 긴급 화물을 제때 운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기지로서 텔레콤 센터의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내에 국제교류센터를 유치하려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정식으로 설치될 환일본의 싱크탱크의 설치 계획도 최종 단계에 와 있어 환일본의 각국과의 정보 교환은 물론 각 지역의 개발 계획의 지원 및 인재 육성 등에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한편 전략 프로젝트로서 국제의료연수기관, 농업연수기관 등을 확보해서 각국의 기술 향상에 이바지할 생각입니다. (21세기를) 향해 총력을 쏟고 있는 니가타. 21세기를 대비한 노력은 대형 유통센터의 확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근무를 확충하고 새로 지어 대형 유통 전진 기지를 만들려는 이들의 노력. 1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세를 확보하고 급증하는 물동량을 수급할 수 있는 대형 유통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세기를) 향한 니가타의 용이 주도한 측면을 생각하면서 니가타시 상공회의소를 찾아가 환동의 중심 거점 도시로 발전하려는 니가타의 원대한 꿈을 들어보았다. 니가타의 쇼코 간인쇼としては 21세기 한일 본의 시대에 대비한 니가다시 상공회의소의 계획은 니가다시를 100만 도시로 만들어 현과 같은 정도의 권한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도시의 합병 문제도 야기될 것이겠지만 이러한 인구 축적을 마련한 다음 항만 공항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지역 발전을 꾀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변 국가들 간의 경제 교류를 통해 환동부가의 중심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니가다시 의회 의원 여러분이 포항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한 상호의 항만을 이용함으로써 경제 교류를 돈독히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니가타 21 프로젝트 중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21세기에 대비한 관광개발 계획이다. 니가타에서 제트포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사도섬은 일본의 울릉도라 할 수 있는 관광의 보고다. 인구 9만 명의 우리나라 제주도의 반 정도 크기인 이 사도섬의 해안선은 기암괴석으로 경치가 빼어나다.
21세기를 향한 니가타현의 사도섬 관광 계획의 핵심은 이와 같은 체험 관광에 있다. 사금광 채취 현장을 보존하고 실제로 이곳에서 옛날 사금 채취 모습을 재현해 관광객들에게 직접 사금을 채취해 가져갈 수 있게 한다. やっぱり取れた分いただけるし、川も気持ちいいですからとても気分がいいです。夏ですけど川だから水が冷たくて私は全然取れてないんですけど気持ちいいです。私自身は 앞으로의 21세기 환 일본의 시대를 맞이해서 니가타현과 사도가 어떻게 관광을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의 관광에 대한 자세 및 방법이 일본과 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관광공사 같은 정부 투자기관이 부러운 점도 있었고 또 어떤 의미로는 자신들이 직접 관광에 대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의 노력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직원이 울릉도를 방문해서 오징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을 통해서 한국의 여러분들과 좀 더 친근한 교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환 일본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 동해시대 관광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곳은 사도섬 남쪽 오기어촌 마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옛날 어업도구로 사용했던 타원형의 배를 관광객들이 직접 노를 저어보게 하고 있다. 제가 앉아 있는 곳은 다라이 배입니다. 이 배는 원래 어업도구로 사용하던 것을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섬의 모든 관광 자원은 정적이고 보는 관광에서 동적이고 체험적인 관광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섬은 오징어가 특산물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울릉도를 연상케 합니다. 환동의 경제권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울릉도를 비롯한 모든 동해안의 관광 자원이 이제는 좀 더 동적이고 좀 더 체험적으로 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적인 관광에서 동적이며 체험적인 관광으로 바뀌어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칠포해안. 이 칠포해안의 사도 민속춤이 또한 일품이다. 취재팀에게 기꺼이 보여주는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사도섬의 칠포해안 사람들. 동해의 물결을 넘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 같은 섬 주민의 민속춤 한마당. 환동해 시대가 저 건너편 가까이에 와 있음을 실감케 하며 니가타는 21세기에 대비한 계획뿐만 아니라 21세기를 향한 많은 학회와 세미나를 끊임없이 유치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니가타와 미국의 일리노이 우호회관에서는 21세기 국제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열렸다. 이곳에서 니가타 대학 환 일본해 연구소장인 다가 교수를 만나 환 동해 주변 국가 내 교류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지금 단계로서 다자간 교류의 특징과 문제점은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 보장의 문제를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또 하나는 중앙 정부가 아무런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지방 정부가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한 지역 간의 교류가 21세기를 향해 빈번히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 지역은 매력적인 곳으로 부각되고 각 지역의 연결 체계를 통해 환 일본의 각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도 이곳 니가타에서 환동해권에 대한 포럼이 열렸고 또 5월 달에는 포항에서 국제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포항 니가타의 서로 협력 관계에 대해서 21세기 환동해권 시대에 대비해서 특히 이 두 지역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주십시오. 新潟とポハンというのは非常に共通点が多いと思います。 니가다와 포항은 상당히 공통점이 많다고 봅니다. 똑같이 동해를 공유하고 있고 국제적인 행사 정보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100만 도시를 계획하는 점 등입니다. 제 생각으론 이러한 환일본의 연안의 지역으로부터 각 지역의 수도권까지, 즉 한국의 서울, 북한의 평양, 중국의 베이징까지도 그 여파가 진행되리라고 보며 그러한 가운데 특히 포항과 니가다는 친밀한 교류를 통해 21세기 환일본의 지역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보고 상호 발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8년) 앞둔 지금 포항과 니가다는 상호 교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어쩌면 경쟁적 동반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포항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지금 니가타시와 같은 여러 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동해권의 한국 측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테크노폴리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런데 니가타시로서 이러한 한국의 포항과 같은 도시 또 저쪽에 중국이나 북한 쪽에 그 연해 있는 훈춘이라든가 또는 그 선봉 나진 같은 도시들, 그 다음에 또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그러한 러시아에 있는 도시들과 연결하는 어떤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환동의 경제권의 각 도시들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 보조를 함께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新潟はですね、 니가다시는 현재 러시아의 하바로브스크와 27년간, 중국의 하얼빈과 13년, 그리고 작년 블라디보스톡과 자매 교련을 맺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니가다시 의원 여러분이 한국의 대구와 포항을 방문해 극진한 환영과 좋은 인상으로 귀국한 바 있으며 또 조만간에 니가다 현내의 시, 정, 촌장들이 포항을 방문할 예정이 있어 상호 우호 관계는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항과의 교류 관계는 우선 민간 차원의 교류, 즉 서 교수님이 계시는 포항 공대와 니가다 현내의 대학과의 교류, 청소년 교류, 문화 스포츠 교류, 그리고 항구 도시로서의 상호 교류 등을 더욱 깊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9월 3일 니가타 현의 시정 촌장 13명은 환일본의 교류 조사단으로 포항시를 방문했다. 포항시 訪ねることになりました。もう喜んで、これからも一ついろいろお世話になる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동북아시아, 우리하고 일본과 중국, 소련 이런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상당히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항시 방문에 이어 이들은 신항만 부두를 찾아 부두 시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앞으로 포항과 니가타의 상호 교류와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21세기 환동의 시대의 미래를 기약했다. 私どもいろいろ日本では知識をため込んで 우리는 일본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쌓아온 셈입니다만 포항에 와서 보니 꽤 크고 활기가 있고 큰 거리고 특히 항구를 앞에 두고 보니까 일본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한국도 상당히 발전해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환일본해를 둘러싼 여러 나라 그리고 여러 시들이 더 교류를 돈독히 하자고 하는 것은 포항시도 생각하고 있고 물론 니가다현 시정촌의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포항시를 방문한 것은 조금 늦은 감이 듭니다만은 아까 시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단히 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니가다시 주변의 시정촌장들과 함께 이 포항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를 둘러싼 긴장의 바다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화해와 평화 그리고 교류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동해의 연에 있는 일본의 니가타는 21세기 환동해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 21세기 발전 전략을 이미 수립해놓고 종합적인 도약의 토대를 하나하나 실천하며 환동해 시대를 향해 힘차게 뛰고 있다. 1세기 전의 군사력에 의한 침략이 아니라 환동해로 향한 경제력의 침투에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10년도 채 남지 않은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는 눈을 크게 떠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아침해가 니가다와 포항에 함께 비칠 때 지금은 비슷한 규모, 비슷한 현실에 있는 두 도시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지. 니가타 해변으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저기 저쪽에 일본이 일본해라고 불리는 우리의 동해에서 해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정복의 야욕을 꿈꾸고 환동해를 군사적으로 지배했던 일본이 세계 경제 블록화의 현상에 편승하여 환동해권을 경제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뛰고 있습니다. 저기 저 해는 내일이면 한국 그리고 포항의 동해에서 다시 뜨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해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환동해로 향해서 약진하는 도시 니가타의 해변가를 거닐면서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생각해 봅니다.